당신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나면 유독 피곤합니다. 상대방은 가벼운 마음으로 떠났는데 당신은 그 대화를 한참 동안 곱씹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의 표정, 혹시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아닌지, 혹시 내가 오해를 받은 것은 아닌지. 상대방은 이미 잊었을 일을 당신은 오랫동안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또는 이런 경험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당신에게 자주 힘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 만난 사람도 왠지 모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당신이 잘 들어줄 것 같다고, 당신은 이해할 것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당신은 진심으로 듣습니다. 그러나 그 대화가 끝나고 나면 상대방은 한결 가벼워진 것 같은데 당신은 무거워져 있습니다. 마치 상대방의 감정을 대신 짊어지고 온 것처럼. 이런 경험이 낯설지 않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예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예민함이 때때로 짐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쉽게 영향을 받는 걸까? 왜 이것을 그냥 흘려보내지 못하는 걸까? 그러나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그 예민함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대 심리학의 이해를 통해 예민한 사람들이 왜 그토록 쉽게 지치는지, 그리고 그 지침에서 벗어나 자신의 진정한 깊이를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천천히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민한 사람, 즉 높은 민감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 일레인 아론은 인구의 약 15에서 20% 정도가 높은 민감성을 타고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경계의 특성입니다. 외부 자극을 더 깊이 처리하고 미묘한 정보를 더 섬세하게 받아들이며 감정적 경험이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 이것이 높은 민감성의 실제 모습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을 매우 잘 감지합니다. 누군가의 목소리 톤이 조금 달라진 것, 표정의 미묘한 변화, 말하지 않은 것들 뒤에 있는 감정.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들어올 때 단지 정보로만 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이 능력은 매우 큰 강점입니다. 깊은 공감 능력, 뉘앙스를 읽는 능력, 복잡한 것들을 섬세하게 이해하는 능력, 아름다움과 의미에 깊이 반응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예민한 사람들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이 능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을 때 그것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로 이어집니다. 모든 자극이 깊이 처리되기 때문에 자극이 많은 환경에서 쉽게 과부하가 옵니다. 타인의 감정이 강렬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감정 쓰레기통 문제가 생겨납니다.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예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담은 말이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예민한 사람을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고 들어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 이야기를 받아줄 것이다.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 인식은 대부분 맞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실제로 깊이 듣고 판단하지 않으며 거절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이 쏟아집니다. 무거운 이야기들,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 반복되는 불만들, 때로는 상대방이 처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들까지. 예민한 사람은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때로는 거절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아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민한 사람의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소모됩니다.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고 처리하고 담아두는데 엄청난 내면의 자원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감정은 뒤로 미루고 스테의 감정을 먼저 처리하다 보면 자신의 내면은 점점 무거워지고 혼잡해집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필요가 반복적으로 무시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담아주는데 익숙한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는 것에 서투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잘 들을 수 있지만 자신의 이야기는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경계 없이 있어줄 수 있지만 자신을 위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죄책감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지침이 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으면서도 힘듭니다. 도움을 주고 싶으면서도 지쳐 있습니다. 관계를 원하면서도 혼자 있고 싶습니다. 이 모순적인 감정들이 예민한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내면의 풍경입니다.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지침은 에너지의 방향이 왜곡된 것에서 옵니다. 생명 에너지가 자신 안으로 흐르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외부로만 흘러나가는 상태. 이 상태가 지속되면 내면이 고갈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지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억압된 분노입니다. 분노와 예민한 사람, 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종종 온화하고 따뜻하며 화를 잘 내지 않는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그리고 많은 예민한 사람들 스스로도 자신이 화를 잘 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를 내지 않는 것과 분노가 없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원하지 않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원하지 않는 요청을 들어주고, 자신의 필요를 뒤로 미루고 타인을 우선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노가 생깁니다. 이것은 건강한 신호입니다. 내 경계가 침범당하고 있다는, 내 필요가 무시되고 있다는 신호. 그러나 예민한 사람들은 이 분노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화내는 것이 나쁜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면 안 된다고, 착한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민함이 타인의 반응을 더 강하게 감지하기 때문에 화를 냈을 때 상대방이 불편해할 것이 미리 느껴져서 더욱 분노를 억압하게 됩니다. 이 억압된 분노가 그림자 안으로 들어갑니다. 융이 말한 그림자, 우리가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기 싫어서 무의식으로 밀어넣은 것들의 집합. 예민한 사람들의 그림자에는 종종 거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표현되지 못한, 그러나 사라지지 않은 분노. 이 억압된 분노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으로, 만성적인 우울로, 사소한 것에 갑자기 폭발하는 방식으로, 또는 스스로에게 향하는 자기 비판과 자기 혐오로 나타납니다. 밖으로 나가지 못한 분노가 안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이 왜 이렇게 지치고,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무너지며, 왜 스스로에게 그토록 가혹한지, 그 아래에 표현되지 못한 분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도록 자신을 뒤로 밀어온 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개별화의 과정을 시작할 때 종종 먼저 일어나는 것이 홀로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흡수하고 자신의 분노를 억압하고 좋은 사람의 역할을 수행해온 예민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내면을 정리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줄이고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홀로됨의 시간에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먼저 억압된 분노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분노는 나쁜 것이라고 배워온 사람들에게 그 분노를 인정하고 느끼는 것은 매우 불편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느끼지 않은 것은 흘러가지 않고 쌓입니다. 그리고 느꼈을 때 비로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분노를 만난다는 것이 누군가에게 화를 터뜨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그 감정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나 있다. 오랫동안 나는 원하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을 해왔다. 그것에 대해 분노가 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정당한 감정이다. 이 인정이 분노와의 관계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듣는 것입니다. 분노는 항상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어떤 경계가 침범당했는지, 어떤 필요가 충족되지 않았는지, 어떤 가치가 훼손되었는지. 분노를 억압하면 그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인정하고 그것과 함께 있으면 그 아래에 있는 중요한 정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홀로됨의 시간에 일어나는 두 번째 것은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은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뿌리를 내리는 능력입니다. 외부의 요구와 자극이 아무리 강해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중요한지, 무엇이 자신에게 좋은지를 알고 그것을 따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조용함 속에서 자란다. 외부의 요구와 기대가 잠시 멈추고 자신만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길 때, 다른 사람의 감정이 아닌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일 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에너지를 주는지, 무엇이 자신을 성장시키는지를 천천히 알아갈 때, 그 과정에서 내면의 힘이 자랍니다. 개별화 과정에 예민한 사람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좋은 사람 역할을 멈추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좋은 사람 역할은 진짜 좋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착함입니다. 두려움에서 비롯된 착함은 이렇습니다.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는 것, 원하지 않아도 거절하지 못하는 것, 불편해도 불편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드러내면 부담스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아서 항상 자신을 숨기는 것,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해야 한다는 강박, 갈등이 생기면 항상 자신이 먼저 양보하고 맞춰주는 것. 이런 착함의 뿌리에는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진짜 나를 보여주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있는 모습, 아무도 불편하게 만들지 않는 모습을 유지하려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진짜 자신이 아닌 특정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내면에서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역할을 오래 할수록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를 점점 모르게 됩니다. 개별화 과정에서 이 역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이 역할이 사랑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으면 사랑도 함께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어떤 관계들은 실제로 멀어집니다. 그 관계들은 당신의 역할을 원했지, 당신 자신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프지만 동시에 명확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는 관계들, 새롭게 찾아오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 관계들은 당신의 역할이 아닌 당신 자신과 연결됩니다. 이런 관계가 진정한 연결입니다. 진정한 연결이란 무엇일까요? 이것이 개별화 과정에 예민한 사람들이 관계에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주고받는 것이 균형이 잡혀 있습니다. 항상 한 사람만 주고 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쪽이 힘들 때 달아줄 수 있고 역할이 바뀔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좋은 면뿐만 아니라 힘든 면도, 강한 면뿐만 아니라 약한 면도, 이상적인 역할을 연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에너지를 소모시키기만 하지 않습니다. 물론 관계에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에너지가 소비되는 만큼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 사람과 함께한 후 오히려 충전된 것 같은 느낌, 그 사람과의 대화 후 더 명료해진 것 같은 느낌, 이런 것이 에너지를 주는 연결의 특징입니다. 개별화 과정에 예민한 사람은 이런 관계를 식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나는 이 관계 안에서 진짜 나로 있을 수 있는가? 이 관계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가? 고갈시키는가? 이 관계에서 나는 내 필요를 표현할 수 있는가? 이 관계에서 나의 경계가 존중받는가? 이 질문들에 답하면서 어떤 관계는 더 깊이 가꾸고 어떤 관계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선택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을 더 잘 알게 된 사람이 자신에게 진정으로 맞는 것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자신의 본성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민함은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깊이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 예민함이 자신을 소진시키는 방향이 아닌 자신을 풍요롭게 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억압된 분노와 화해하는 것, 좋은 사람 역할 뒤에 숨어있던 진짜 자신을 만나는 것, 에너지를 주는 관계와 고갈시키는 관계를 구분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을 배우는 것, 경계를 설정하는 것을 죄책감 없이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반대 방향으로 훈련되어 온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을 통해 서서히 일어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예전보다 덜 지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감정을 느끼지만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능력, 공감하되 흡수하지 않는 것,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 그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화가 났을 때 그것을 건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관계에서 진짜 자신으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역할이 아닌 자신으로. 그 자신으로 맺어지는 관계들이 이전의 역할로 맺어진 수많은 관계들보다 훨씬 충만합니다. 예민함은 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단지 그 능력이 자신을 해치는 방향이 아닌 자신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것이 공명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을 받아주면서 지쳐온 것, 화가 나도 화를 내지 못하면서 쌓아온 것, 좋은 사람이 되려고 자신을 숨겨온 것,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아오면서 배운 방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들이 한때는 당신을 지켜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와 화해하는 것,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는 것, 진짜 자신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예민함이 짐이 아닌 선물로 경험되는 것. 이 변화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작은 걸음들로 이루어진 여정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감정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것, 원하지 않는 것에 한번 아니오라고 말해보는 것, 자신만의 조용한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 그 작은 걸음들이 당신을 진짜 자신으로 데려갑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당신이 이 세상과 깊이 연결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연결이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보여주었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